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고소까지 당하는. 그게 그 사안은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무슨 건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살면서 처음 고소당해봤어요. 개혁 요정 박예슬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석열이 구속되었지만 아직까지도 까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매일 밤 분노하고 있는 박예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의 내란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제가 넥타이도 안 올리고 일부러 컨셉 아니셨어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헤드뱅잉을 할 때 넥타이를 풀어놓는 게 컨셉이라고 생각하셨구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고 지금 더워서 와가지고 잠깐 풀어놨던 건데 그렇게 됐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내란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최상무위가 내란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놔서는 절대 안 되는데 벌써부터 민주당 내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근황 얘기부터 좀 할게요. 자, 박예슬 아나운서 계속 집회에 참여하고 있죠? 네, 어제였죠. 그 권성동, 예. 권영세, 나경원, 윤상현 그리고 석동현까지 5명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예. 국민의힘 정당 앞에서 했고요. 예. 그리고 저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한 명이라도의 목소리를 보태자라고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권선동 이름 개명했다던데? 뭘로 개명했어요? 권선동으로. 재밌습니다. 이름을 선동으로 바꿨다라는 얘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본인도 근데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별명에 대해서. 자기가 선동을 잘한다. 네. 그 알고 있어서 매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지 모르고 계셔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끄럽습니다. 공당 여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내전이 일어나길 바라는 듯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나? 헌법기관을 침탈한 폭도들을 향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헌법기관이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자가 남태령에 왔던 전농들한테는 이건 좌시해서는 안 된다. 또 민주노총 그 조합원들이 자기네들이 신고한 그런 공간에서 집회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밀치고 막 이랬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폭도라 그러면서 당장 잡아들여야 되는데 왜 안 잡아들이냐 이랬던 놈들이 지금 경찰을 두드러 패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들고 4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중에서 7명은 중태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대. 미친놈들 아닙니까 진짜? 아니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해요. 경찰은 공권력이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사회 질서를 지켜줍니다. 그런 사회 질서를 지켜주는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을 폭행하는 국민이 헌법기관을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누가 지켜요? 아니 원래 권적권이라고 권성동의 적은 권성동입니다. 항상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이 옛날에 본인이 했던 말들을 대비를 하면 다 100% 180도 바뀌어 있는 거라. 되게 비슷한 것 같은 게 윤적윤, 권적권 정말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 요즘 저는 그래서 과거에 조상님들께서 하셨던 속담이 정말 다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현장에 가가지고 직접 보는데 요즘에 적들은 많이 모이고 우리는 너무 적게 모인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는 토요일날 집회도 갔었고 우리 급발진님도 만나 뵀었는데 저희 집회는 지금 약간 축제 분위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12월 3일부터 모든 분들이 주말이 없는 일상으로 계속해서 보내다 보니
이제 윤석열이 구속되고 나니까 조금 이제 주말의 여유를 사실 느끼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해도 됐잖아요. 새해 또 해돋이도 못 보러 가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마음 졸이시면서 아, 저는 봤습니다. 나 못 갔는데. 그래서 이제 좀 시민분들께서 여유를 즐기고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집회에 좀 모이시는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매번 집회만 또 사람이 달리다 보면 지칠 수 있습니다. 또 환기도 해주고 쉬시는 시간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극우는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사생결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저는 전광훈 목사의 발언 지난 방송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부터 숭고한 희생을 하셔라. 네, 본인부터. 항상 예. 자기가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지시를 내릴 듯한 발언과 행동으로 무언가를 선동하는데 저는 이제 선동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스스로 앞장서는 모습을 통해서 그 지지자분들의 마음을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숭고한 인생은 본인 먼저 솔선수범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가 돼야지. 그렇죠.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가 되라 그러고 자기는 그 예수의 고요를 빨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있습니까? 아니, 하느님과 맞짱 뜨는 인간인데 뭐.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 솔선수범도 못하면서 매번 그렇게 지지자들을 속이는 전광훈한테 속지 마시길 바란다. 그분은 절대로 본인의 신변에 위협이 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이 내란 집단이 엄청나게 모인다는 소식이 있던데 네. 우리 박예슬 아나운서가 그 갖고 온 그 문자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긴급공지라고 해서 올렸죠. 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말도 안 돼. 10만 원 주고 지방에서 올라오면 교통비 따로 주겠다라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라고 해서 저도 매우 충격받았는데요. 국회 해산과 탄핵 반대 슬로건으로 세이브 코리아 집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이 집회의 주 강사로 참여하는 부산에서의 메인은 전 대통령 권한대행가 황교안이라고 네. 합니다. 요게 이제 지금 박예슬 아나운서가 확보한 네. 그런 제보 공지인데 토요일 2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핵 반대와 국회 해산을 슬로건으로 세이브 코리아 집회. 그래서 여의도 국회의사당로,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앞, 대전역, 인천자유공원 여기서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김진홍 목사 늙어서 노망이 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라를 갖다 망치기 위해서 저지랄을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부산은 세계로교회. 그러니까 이 세계로교회가 이재명 대표의 테러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국 차량 대행진을 하신다. 예, 차량으로 대행진을 하다가 다 잡혀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전농은 앞에 그 차벽 맞고 행진 못하게 아예 했잖아요. 못 가게 했잖아요. 정상적인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이미 확보된 도로를 막아놓고 못 가게 했는데 저는 이 집회에 경찰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전국에 있는 많은 국민분들이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엔 전국 차량 대행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 예상이에요. 이제 개개인의 차를 따로 몰고 와요. 왜냐면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차량이 걸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차를 막히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를 들어서 뭐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차량이 한 대씩 오는 거죠. 그리고 편말은 하나도 달지 않아요. 예. 정상적인 그냥 일반 승용차를 타고 오겠죠. 예. 그런 다음 모이는 장소를 이제 국회 앞으로 해서 갑자기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차량 대행진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예전에 우리 민주노총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속으로 그 고속도로의 최저 속도가 50km예요. 네. 50km로 쭉 가는 거죠. 그래갖고 차가 일부러 막히게 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는 게 그건데 부산에서부터 목요일 아침 7시에 목요일 아침 7시에 고속도로 초입인 녹산 세계로교에서 나와가지고 저 짓을 하면은 부산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것 저는 같은데. 그리고 또 이제 연휴잖아요, 명절. 예. 23일부터 해서 언제까지 이제 이 행진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으로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마 금요일 날 휴가 내고 가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 부산이 고향이신 분들과 서울로 이제 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을 주는 행위인가. 예. 타인의 삶에는 관심이 정말 없는 집단이구나. 네. 양심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와인드님께서 세 분 계속 응원합니다 하면서 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런 집회 공지가 있었는가 하면 그 비슷한 건데 윤석열 즉각 석방 촉구 집회. 네. 근데 참가비가 왜 10만 원이죠? 아니, 지급을 해준다고. 아, 10만 원 지급해준다고? 네. 돈을 준다고? 네, 10만 원 주고. 야, 진짜 얘네들 돈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교통비 게 별도로 지방에서 올라오는. 석동현 변호사 그 얘기하잖아요. 구속돼도 괜찮다. 우리 유튜브에 받는 수익금 있잖아요. 내가 그걸로 변호사 고용해줄게. 아니 석동영이는 술집에 돌아다니면서 술 먹는 애들 50만 원씩 줄 테니까 술 먹다가 집회 참가하라고 일을 아니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약간 구구 쪽에 잠입을 한 다음에 용돈만 받고 도망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지, 근데 그걸 저는 다 이미 찍어야- 얼굴이 알려져 있잖아요. 다 찍어야지. 예.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중복 방지위에 신분증을 확인해줬잖아요. 아, 안 되겠다. 지방 아니 근데 이런 게 지금 교통비 경찰 수사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들어가야지 당연히고.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있다는 게 지방 문제라는 참석자 교통비 추가 지원해준대. 네. 근데 교통 영수증 제출 필수. 참. 거. 이게 가장 문제예요, 지금. 토요일 25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 볼보 빌딩 앞을 바꿨어, 집회 장소를. 왠 줄 아세요? 왜요? 저기가 이제 계속해서 민주 시민분들이랑 민노총 그리고 한남동 대첩이 있었던 장소가 볼보 빌딩 앞이에요. 예. 거기를 사수하고 싶은 거죠. 예.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전부 다 이렇게 베껴가려고 생각을 하는 진짜 거죠. 아 진짜 너무 치사해. 아니, 쟤네는 뭐든지 우리 거를 다 뺏어가. 그리고 내란수계가 이재명으로 둔갑됐어, 이제는. 현수막들이 전부 다 내란수계 이재명 구속. 뭔 소리들 하는지. 아무리 이제 다 이제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야, 그것까지 뺏어갑니까, 이제. 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계속 얘기해 볼게요. 네.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지금. 네네. 압수수색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까지. 예. 지금 공수처가 굉장히 머리를 잘 썼어요. 지금 윤석열은 그 도망다니라고 바쁘잖아요. 그리고 경호처 차장은 윤석열을 지키겠다. 나는 윤석열 지킴이 그러면서 윤석열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거의 스토커처럼. 그러고 있으니까 빈집인 거야. 관저랑 대통령실 빈집이에요. 그리고 빈집털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 다 그만두고 지금 8명인가 9명인가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경호처 애들도 저 성렬이랑 있기 때문에 지금 관절을 지키는 애가 없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호처의 뭐 수백 명의 요원들은 전부 대기실에 있습니다. 네, 네. 더 이상 내란 수계랑 엮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명령을 거부하고 네. 사실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시도해서 증거 인멸하려고 하는 것을 잘 막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성과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응원 좀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그 공조본, 그러니까 공수처와 경찰이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하는 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검찰과 지금 대통령실과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인단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네 주체가 짜고 수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안 받겠다. 면책으로 그리고-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헌재의 재판을 형사상 재판의 일종의 저쪽 자료들과 전략을 알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작전을 세우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런 새끼는 처음 봅니다, 진짜. 지금 살다 저런 새끼는 처음 봐요. 지금 보면 그 성렬이 그 변호인단이 검찰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약간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네. 많이 나오고 있죠.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제 공수처의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찰로 만약에 수사가 이관된 이후에 예. 불구속이 되면 어떡하지라는 우려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 저희들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타임에 갑자기 민주당 비명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아니, 이러니까 니들 같은 편이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이제 뭐가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인데 무슨 자신을 돌아봐 지금.
아니 전쟁터에서 막 싸우다가 갑자기 자신을 돌아봐? 총알이 떨어졌어? 뭐야 지금?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멘트를 사용했잖아요. 누구한테 따뜻하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내란 수기한테? 저도 이게 황당한 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민생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 여당과 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철도 노조 파업을 해결한 것도 민주당이에요. 그리고 집회 내에서 보이지 않게 시민들을 지원한 것도 민주당이고 당연하죠.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을 위해서 따뜻한 정치를 하려고 실제로 많은 행동을 하고 있고 실천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것이 임종석 전 실장님이 말하는 따뜻함을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여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지금 여당이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 여당으로 바라보는 국민이 얼마나 있습니까? 난 이래서 내란 동조자가 되려고 작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긴다고 그러는데 그럼 지금 현재 위원정당 나 임종석 씨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임종석 씨는 예전에 자신들의 동료였던 이석기 등과도 위원정당 심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통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때는 그야말로 모략과 조작에 의해서 진보당을 갖다 해산시키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그런데도 대화와 타협했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지금 위원정당 해산 심판이 마땅하고 실제로 지금 내란 공범들이 드글드글한 그런 정당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죠? 임종석이 지금 열심히 골프만 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는 혹시 저 계엄이 발생된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골프 치다가 아마 지금 임종석은 포스트 이낙연을 꿈꾸는 것 같아요. 이낙연이 이제 민주당에서 나가고 그 빈자리 그 낙연이의 빈자리를 임종석이 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임종석 씨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그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 임종석이 뭐 그 성동이었나요? 공천 받으려고 네. 했을 때. 거기는 내 땅이야. 나한테 줘야 돼. 이지랄했던. 그래서 그거를 아니 막으려고 제가 그때 그 긴급하게 민주당 당사 앞에서 임종석 반대 맞아요. 집회했었죠. 집회까지 네. 했었었는데 저런 자는 다시는 이제 민주당에서 그 정치를 못하게끔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마 선봉에 제가 서 있지 않을까. 아니 저는 임종석 실장의 발언을 보면서 정말 책임 없는 정치를 했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지금의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키워준 게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그 아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지난 정부의 인사라면 국민들이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반성하고 더욱더 무릎 꿇고 사과해야지. 겸손하게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습니다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모습 아닌가요? 자, 지금 본인이 말하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엇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임종석 씨는 지금 그 키세스단 옆에서 한번 있어봤습니까? 하다못해 키세스단한테 성결제라도 해봤어요? 저런 제가 엊그제 그 정진욱 의원님 나오셨을 때도 저런 언사를 하는 민주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이번에 고민정도 의원총회에서 개 난리를 쳤대요. 뭐라고요? 지도부를 향해서 지금 지도부가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개 난리를 쳤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지들이 할 때는 아니, 잘 저는- 잘했나 보네. 아니 그렇게 잘했기 때문에 180석에서 여당에서 개혁도 못하고 정권 넘겨준 건가요? 그러니까. 그 책임에서 국회의원들 특히 고민정 의원은 한 번쯤은 국민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 개혁하겠다고 정치인 배지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언론이 고민정 개판이잖아. 의원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제가 이 상황을 만드는 거는 사실 언론들이에요. 지금 언론들 당연하죠. 그리고 여론 조작을 하는 이유가 국짐에서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를 흔들기 위해서 야 여론 봐봐라 민주당 지금 이렇게 뒤져지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수박놈들이 하나씩 튀어나오면서 민주당을 흔들기 위한 옛날 같으면 많이 흔들렸어요. 옛날에는 21대만 해도 항상 패턴이 이랬거든요. 그렇죠. 여론에서 때리고 여론 지지율에서 떨어지고 이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수박들 막 들고 나와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도부 흔들고 막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거든. 근데 지금은요, 그런 거를 너무나 오래 겪었고 지지자들도 이제는 대처가 됩니다. 옛날에는 지지자들이 이런 거에 흔들렸는데 이제 흔들릴 민주당이 아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강력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저 글을 보십시오. 냉철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는데 이게 자랑스럽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나쁜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석열이 나쁜 대통령입니까? 나쁜 대통령은 그래도 박근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키는 내란범이에요. 나쁜 대통령입니까?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예. 사람이에요. 범죄 대통령이지 이게 어떻게 나쁜 대통령입니까? 불법적인 대통령이고 범죄 대통령이고 범죄자예요. 이 말부터가 마치 윤석열의 친구인 것처럼 감싸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임종석도 윤석열에 대해서 옛날에 굉장히 불쾌하다라는 워딩 한마디 그것도 문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낙연하고 자, 같이.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검찰이 구속을 언제든지 풀어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속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야? 야, 네가 검사냐? 꼬린 시키면 끝나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격리를 시킬 수 있는 나라여야지 그게 법치가 살아있는 나라지. 구속까지 하고 사면하면 돼? 그래갖고 평생 전두환처럼 천수를 다 누리면서 수백억 수천억을 갖다 쓰면서 살면 되냐고. 지 자식들한테 몇백억씩 물려주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 나라가 자랑스럽냐? 너는? 저도 그리고 저 워딩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우리 국민들, 특히 저기에 나와 있는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써있잖아요. 차근차근 가보자고요. 요거. 네. 이게 위대한 국민이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마운 건 당위인데 너는 그들 편에서 서서 싸웠냐고 지금. 골프 쳤죠. 골프 치고 있었잖아. 우리 아스팔트에 있을 때 열심히 그 필드 위에서 골프를 치고 자, 있었지. 현장에서 살았던 분, 두 분. 네. 임종석 씨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보신 적 있어요?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아니 무슨 선물제라도 임종석이 해가지고 뭐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골프가 먼저다. 예.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글을 한 번도 업로드 안 했잖아요. 글도 업로드 안 했잖아요, 진짜 막말로. 우리 싸울 때 아무것도 안 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꾸 민주당을 돌아보라는데 돌아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준 주축 중에 한 명도 임종석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종석은 청와대 본인 스스로 문재인 때 비서실장을 하던 임종석이 그딴 말을 내뱉는 게 아니죠. 그리고 본인들이 먼저 우리한테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이랑 괴물을 만들어준 단초가 된 게 문재인 이한 그 청와대 임종석 같은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이런 사람들인데 어디다 대고 지금 여기다 숟가락을 얹으려고 그리고 민주당을 들어본다는 얘기를 합니까? 청와대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참혹스러운 게 단 한 명도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 제가 계속 단 한 놈도. 방송 진짜. 때도 말씀드렸지만 180석의 여당을 가지고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0.7%의 차이로 대선을 패배했던 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민주당 내부의 친문이라고 불렸던 세력들은 후보가 부족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계속해서. 예. 그래서 그 후보가 다시 출마하면서 국민께 죄송하다 사과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0.7%의 차이에서의 실패의 원인 중 하나인 180석과 정부 여당에 국민 여러분께 한 번이라도 사과했습니까? 죄송하다. 우리가 정권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180석의 여당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개혁에 실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중에 단 한 사람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머리 숙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하고 지방선거 때 지 새끼들 갖다 꽂아 놓으려고 지랄들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방선거까지 진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를 갖다가 대통령 선거 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새끼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내가 그 현장들 다 알아. 어떤 미친 짓들을 했는지. 임종석 씨 같은 사람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윤석열 끌어내려고 온몸으로 개엄 맞고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잠에 못 자가면서 그 추위에 떨면서 고생할 때 본인 열심히 골프 쳤잖아요. 우리 그럴 때 본인한테 우리 도와달라는 얘기 안 했고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임종석 같은 작자들은 민주당에서 관심 좀 끊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는 게 그나마 우리가 윤석열 같은 새끼 지금 상대하는 거, 검찰들 상대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저런 새끼들까지 이제 또 다시 상대해야 된다는 게 더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임종석 씨. 일단 개소리 계속 해봐요, 한번. 예.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시다. 지금 이제 진짜 이런 식으로 적들과 하나 돼 가지고 자리를 갖다가 보존하는 걸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개소리입니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지난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때 원칙 관행 그러면서 어떤 짓 했어요? 내 가방 묻지 구청장 시키고 시장 시키려고 그러고 시의원 구의원 다 줄 세우고 그 짓 계속하다가 안산에서 시장을 뺏겼어. 김포에서도 시장 뺏겼어. 김포 사람들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 지금? 예. 그래놓고 원칙 어쩌고 얘기를 해 지금? 지금 12시에 구로구청장 보궐 지금 결선이 이제 끝났는데. 어떻게 구로를 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도 박동웅이라는 진짜 이낙연 새끼 지금 이낙연 저기 빨던 애를 이인영이 밀고 지금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저지랄들이에요. 저것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려요. 예. 그리고 저는 저기서의 끔찍합니다, 워딩 진짜. 중에 일상이 되어버린 적대와의 싸움의 정치는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상식과 비상식의 정말 생명을 건 정치를 원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최소한의 상식과 헌정 질서가 제대로 서 있는 정치,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책임지는 정치. 그걸 바래요. 그런데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국민은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행정부도 국민을 지키지 않고 그럼 남아있는 게 그나마 입법부입니다. 입법부의 정부 여당 일 안 해요. 국민들의 목소리 대변 안 합니다. 제가 그나마 민주당에게 희망을 걸었기 때문에 179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일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가까이 있는 곳에 얘기를 하려는데 마포에서 제가 공공기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마포에서 예전에 정말 놀라운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협업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우수 사례가 마포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포가 그놈의 가방 못지한테 구청장 주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마포의 어린이집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어린이집들을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 유보 통합한다고 해놓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냥 어린이집 죽이고 있어요. 이런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 딴 거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고교 무상교육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 거부권 누가 행사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AI 교과서를 갖다가 모든 교육계가 다 반대해가지고 그거 빼는 수정안 만들었는데 그거 누가 거부권 행사했냐고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고 지금 민생을 위해서. 최상목이가 되살린 AI 교과서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다 하고도 남아요. 그 예산으로. 그거 들여다 보셨어요 지금? 자, 하여튼 임종석이 이러니까 지금 새 민주당이라고 하는 데는 저지랄하고 있어요. 이재명 백현동 사건 분리해서 범죄수계 구속하라. 이게 지금 낙지파 애들이 저지랄하고 있어요. 지금 걔네들을 네. 뽀조시 피켓도 윤석열 탄핵 이재명 구속 티켓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저것들이. 예. 아니 블루레이디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게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이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 설 수 있습니까? 지난 2년 반의 시간 동안 온 가족, 당사 압수수색, 그리고 단식해서 몸이 회복되는 중에도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국회에서 가결되는 바람에. 근데 윤석열 지금 수사기관에 수치 거부했죠. 결국엔 체포 시도도 한 번 무산됐죠. 헌재만 지금 자기 변론하러 나가죠. 공수처 수사 다 피하고 있죠. 공수처 수사는 구인장이 왔는데도 그거 피하려고
안과를 갔더라고 세상에. 나 안과 소리 듣고 진짜 막 혈압 터지는 줄 알았어. 이게 어떻게 동일합니까? 안과 가는 걸 허락해준 새끼 누구냐? 야 주치의는 그렇다고 쳐. 교도관장이 안과 시술 받으러 간다는 걸 허락해준 역사가 있냐고. 지금 이게 계급 사회야? 교도소 쪽도 법사위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짚어야 됩니다. 누가 메이크업 해주고 머리 해주고 저기 병원 가게 해주고 했는지 철저하게 따져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돼요. 자, 정경심 교수는 뇌압이 올라가가지고 사람이 혼절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내보내서 치료 안 시켜줬잖아. 그렇죠. 어? 그 윤석열은 뭐 금태 둘렸어? 진짜 왕족이야? 아니 안과 진료를 받는데 4시간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라식 수술했겠다 야. 아니 그리고 재밌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9일 날 보도된 기사예요. 그때 당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이렇게 발언을 했죠. 윤석열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 매우 건강한 상태다. 지금 2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한 것은 딱 2가지죠. 체포와 구속.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 전까지 관저에서 주치의를 대동하고 진료를 받았을 때는 괜찮았던 눈이 갑자기 구속과 체포가 되고 또한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하려고 시도하자마자 갑자기 눈이 아파요.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서 저 백현동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바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유동규 어제 그 멘탈이 나가가지고 멘붕이 돼서 40분이 넘게 질문에 대답도 못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쟤랑 내연관계로 5년 이상 술집 네. 사랑을 하시든 네. 뭘 했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술집 그 마담이 있습니다. 이자카야를 갖다가 만드는데 1,500만 원을 갖다 줘요. 이런 새끼예요 유동규가. 그런데 포르쉐 사준 건 자기 저 내연역 지금 처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 말고 그 전에 있던 마담이 있어. 마담이 있는데 1,500만 원을 갖다 줬대요. 그러면서 내가 100억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 너한테 맡겨놓을 테니까 아무한테도 모르게 해라. 이거 특히 이재명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 여자분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위증했다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심리적으로. 양심도 꺼리끼지만 나중에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되나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변호사한테 정진상 씨 변호사한테 이걸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은 내가 꼭 증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제가 멘붕이 와가지고 40분을 말을 못했어요. 이 재판이 정상적 재판입니까 이게? 이제 유동규도 이제 정권 바뀔 거 알면은 이제는 좀 불어야 되지 않나? 언제까지 거짓말을? 제가 어느 정도인 줄 알아요? 자, 신혜식한테 맞짱 걸고 싸웠어. 신혜식이 선동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신혜식한테 가가지고 지금 너 뭐하냐고 코인 빨고 있냐고 막 싸워. 그래서 보수에 무슨 새로운 전사가 나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윤석열이 잡혀가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가가지고 다 목숨 걸고 들어 눕지 자기 죽지 그러면서 지는 안 들어놓어. 비슷하네. 누구랑 비슷하네요. 정광훈과 비슷하죠. 근데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옷을 입혀주는 장면이 포착이 됐죠. 예. 참, 끼리끼리 만나나 봐요. 이런 사기꾼에 의해서 지탱이 되는 재판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끔찍합니다. 진짜 끔찍해. 그러니까 이런 검찰 애들도 이런 자기들이 이런 조작 수사 조작 기소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제 다 들통나니까 죽기 살기로 이재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들도. 검찰도 네? 지금 걸린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지금 그렇죠. 윤석열 진짜 해체 수준이 아니라 이건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얘네도 그 성렬이를 보호한다기보다는 성렬이와 같은 배를 탄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네.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주목을 못 받아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윤석열 세관과 검찰이 마약 조직원 입국 알고도 안 잡았나 한겨레가 단독으로 했다는데 참 비겁합니다, 한겨레. 그 전에 이거 뉴탐사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왜 그때는 단독을 안 하셨어요? 단독을 갖다 드리는데도 왜 안 했어요? 법사위에서 그 난리 치는데 제대로 보도하셨나요? 근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보는데 평택항이 그냥 최은순 월드예요. 최은순 월드. 아 그래서 슈퍼마린 이성열 대표도 잡아놓은 거 네.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하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세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박근혜 정부의 세관서부터 검찰하고 온갖 짜고 치면서 자기네들도 거기서 뽀찌 뜯고 이러면서 결국은 온갖 그 밀수를 갖다가 다 눈 감아줬던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마약이 더 얹어진 거예요, 그냥. 어디까지 정말 엮여 있고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사실 드러날수록 조금 무섭습니다. 대한민국에 과연 정상적인 행정기관이 존재하는 것인가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자들 그 기득권 카르텔 친목질을 통해서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이 기득권 카르텔을 이번에 붕괴시키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거다. 공권력이 사유화된 게 아니고요. 공권력이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예. 자, 이런 걸 반드시 수술을 해내야 되는데 네. 엉뚱한 얘기를 하는 자들은 같은 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임종석 씨 뭐 펀드랑 이렇게 관련 있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 수사 덮어줬다고 해가지고 윤석열한테 그렇게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아, 궁금해서요. 한양대 카르텔 아니에요? 자, 지금 이제 서부지법 얘기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윤석열이 싸울 대상을 정확히 알려줬다 이러면서 극우들이 윤석열이 사실상 교사범이라는 걸 증언을 했습니다. 자,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지원 세력 봅시다. 권선동, 윤상현, 김민전, 조배숙, 전광훈, 석동현, 김정현 보세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저 발언이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시위대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경찰이 과잉 대응한 것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경찰이 피를 흘리면서 머리로 나왔잖아요. 네. 현장에서. 시위대 중에 누가 피 흘린 사람 있었습니까? 우리 저 시사급발진 시위 전문가인데 서부지법에서 기동대가 진압복 입고 있었습니까? 평상복 입고 있었습니까? 평상복 입고 있었죠. 그게 과잉 대응이에요? 우리 옛날에 집회에서는 막 진압복 입고 야, 진짜 무서웠잖아 그때. 네, 진압복 입고 헬멧 쓰고 야 방패 진짜 쓰고 그냥 옛날에 그 학생운동할 때 그냥 정경들처럼. 예,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냥 때려잡는 그 복장을 하고 왔는데 이 서부지법은 그냥 다 봐줬어요 진짜. 예. 저 정도로 그냥 느슨하게 하나 싶을 정도로. 현장에 있던 경찰이 모 경찰분이 인터뷰한 것이 어제 MBC를 통해서 보도가 돼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료가 맞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예. 그리고 동료가 피를 흘리고 나가는데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대응도 할 수 없었다. 예. 그 무력함으로 인해서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너무 많은 좌절감을 느꼈다. 아니 근데 희한한 게 경찰들도 보면은 우리가 집회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민노총 막 때려잡고 막 옛날에 그 저기 백남기 농민 사태 때도 그랬죠. 사건도 그렇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면서 극우 집회 쟤네 방어는 항상 느슨해요. 항상 그게 항상 문제. 야 저희가 한남동 앞에 집회를 할 때도 보면 얘네 이거 진짜 나중에 폭도로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의 과격한 언사라는데 놔두는 거야 항상. 왜 놔두는지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저 윤상현처럼 가가지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난리를 쳐도 남태령에서 사람이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제서야 가잖아요. 그 전에 가 있다니까 윤상현 봐봐요. 법원에 미래가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그 폭력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있었다. 이 지랄하고 있잖아요. 윤상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현장에. 고발합니다. 지금.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누구예요? 조정훈이에요. 조정훈. 아, 조정훈이도 가 있었어요. 지금. 저러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쟤네들이. 야,
서울 서부지방법원이라고 써있네요, 뒤에. 예. 근데 아니 진짜로 이번에 그 이런 사건은 경찰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런 사태를 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극우 집회에 대해서는 너무 느슨하게 해주고 봐주고 하다 보니까 얘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제재가 없어요. 제가 그날 한남동에 그 관저 앞에 있을 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야,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애들. 거의 미쳐 돌아간다. 예? 제재가 없다. 얘네들 제가 그날도 경찰들한테 항의를 한 게 우리 가만히 집회하고 있어요. 얘네들 지나가면서 계속 욕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면 폭력.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경찰들이 제재를 안 해요. 그러면 얘네는 저렇게 현장에서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없었어도 얘네는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항상. 예. 하여튼 이번에는 저 국회의원들의 책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윤상현만 나오고 조정훈이 안 나오길래 아쉬워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여기 마포에 스튜디오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래놓고 미국으로 튀었어요. 저 사람 내가 알기로는 미국 영주권인가 시민권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권인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진짜 미국에 살든지 왜 한국에 들어와서 저러시는 거예요? 자, 계속 읊어봅시다. 인간들. 김민전, 백골단 끌어들이고, 조배숙, 국민저항권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조배숙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찰에 길을 터져가지고 법원을 때려 부수도록 유도했대. 자, 영상이 나오잖아요. 영상에 보면은 미리 뒤쪽 후문 쪽으로 창문 깨고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그 문을 깨가지고 경찰들 뒤를 치려고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경찰들이 깜짝 놀라고. 그래서 경찰 지휘관들이 뒤로 후퇴를 시킨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떤 논리랑 비슷하냐면요. 살인 위협을 받은 사람이 결국엔 살인 미수로 그쳤어요. 그러면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던 사람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걸 기획하고 의도적이지 않았고 우발적이었다 하더라도요. 예. 근데 피해자한테 왜 너 못 피했어? 그러니까 피해자 탓이에요, 이것도. 왜 너 못 피했어? 네가 못 피한 잘못이야. 너의 잘못이야. 이게 다 똑같은 거야. 너 밤에 왜 늦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야, 네가 왜 힘을 키우지 않아?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말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두드려 맞고 그러는 거 아니야? 몸을 키워, 몸을 배인규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근데 조배석 같은 것들이 옛날에 민주당이었잖아. 정강훈은 아예 자백을 했어요. 청년들 절반이 우리 교회 다녀. 와. 아니 그리고 한국 청년단 이번에 찍힌 애도 저희 정강원 전도사 이형사입니다. 예. 네. 저희 김 PD님의 네네. 놀라운 활약으로 완전히 박제가 됐죠. 네, 조회수가 정말 잡혀갔습니다. 터졌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그때 당시에 광화문 집회가 끝나고 어떤 발언을 했냐면 저 영상을 좀 쭉 봤거든요. 네. 이런 발언합니다. 서부지법 위치를 우리 유튜브 채널에 올려. 그리고 이걸 공유해 빠르게. 그리고 빨리 서부지법으로 다 모여라고 구체적으로 장소와 또 공유를 해라라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저 전반스는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저 인간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저 반스는 내란의 주역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선동 괴벨스 역할을 한 작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즉시 들어오는 대로 체포까지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전반스는 이번 기회로 윤석열과 같은 그 배를 탄다고 봅니다, 저는. 예.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대잖아요. 좋은 거 다 갖다 애국 갖다 붙이고 저항권 국민 어디다 대고 지금 국민 저항권을 갖다 붙입니까 저기다. 예. 아니 저는 저기서 황당하게 국민저항위원회를 통하여 자기 이 광화문 집회가 국민저항위원회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국민저항위원회에 소속되는 거다. 예.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에요? 누가 마음대로 국민저항위원회라는 기관을 만들고 그걸 허용해줬나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석동의원은 유튜브 하는 애들 보고 돈 내라 그러고 있어요. 지네들이 선동해놓고 이렇게 당하는 거야. 뒤통수 쳐지는 거야. 9억인가 7억인가 그런데 유튜브 하는 애들이 돈 모아가지고 내라 그러고 있죠. 근데 두당 1억 5천씩 막 벌었더만.
엄청나게 벌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보세요. 이런 애들이 이렇게 날뛴 거는요. 배인규. 예,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때문에. 엄청나게 벌었어요. 엄청나게. 예.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그 돈의 출처를 잡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말이야 이쪽 지형에 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 저주하면서 저로 넘어가잖아. 그러더니 제2의 막 갑자기 제2의 유죄. 만 명도 안 되는 예. 그 구독자를 갖고 있는 몇천 명대인 사람이 8만이 터져.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거기에 편승해서 더 하는 거예요, 더. 저는 이번 특히나 서부지법의 피해 금액이 최소 7억이다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주도하고 또 이것을 선동한 수없이 많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치료가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대표님도 말씀하셨어요. 민사적인 부분까지도 다 하겠다. 왜냐면 쟤네들한테 가장 쥐약은 그거예요. 먹은 돈 다 토해내는 거. 그게 가장 아까운 겁니다. 사실. 그게 가장 힘든 거고. 왜냐면 돈을 벌어서 쓰거든, 쟤네. 뭐 스포츠카도 타고 다니고 막 다 써요. 없어. 근데 뱉어내야 돼. 그러면 이제 아주 죽는 겁니다. 저거는 징역보다 더한 게 처먹었던 돈, 벌었던 돈 다 뱉어내게 만드는 거. 그게 가장 제2의 배인규, 제3의 배인규를 안 나오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자, 중국 스파이 체포설 주한미군에 의해서 미국 국방부도 거짓말이다, 가짜뉴스다 얘기를 했는데 니들 어떻게 할래 이제? 아니 그래서 보수 커뮤니티, 극우 커뮤니티가 어떤 내용이 돌고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주한미군에도 간첩이 들어가 있대. 그거 어제 제가 방송 때 아니, 진짜. 했어요. 저 너무 그럴 것이다. 아니 주한미군 내에도 공안일 중국의 것이다. 공안에 간첩이 들어가 있다는 중국 공안일 것이다. 아니 근데 국방부는 미국 네오콘인데 저기 거기도 있다. 뭐 거기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쟤네. 간첩이 있대. 쟤네는 끝까지 인정. 안 국방부에? 해요. 그럼 미국하고 싸워. 미국이랑 전쟁해라 이 새끼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CIA에 신고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좀 보면서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그래서 이제 지금 CIA 신고 안 하잖아요. FDA에다 신고하고. FDA, IOC에다 신고하고. 아니 그리고 저기 일본 SOD에다 신고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진짜 너무 황당해요. 저 보세요. X에 아예 US 폴스 코리아가 해명을 했잖아요. 그 밑에다가 어떤 놈이 뭐가 그래서 거짓말인지 알려달라고 한국말로 적었어. 한국말로. 진짜. 창피해. 안 개그맨도 좀 먹고 살자 진짜. 한글에 백두산님이 적기는. 개그맨도 좀 먹고 살자 얘들아. 아니 그리고 진샤이님도 KFC에도 신고해라. BBQ에도 신고해라. BBQ는 지금 홍철호 씨가 하고 네. 홍철호는 아니구나. 네. BBQ는 아마 신고하면은 받아줄 거예요. 왜냐면 같은 극우니까 BBQ 쪽은. 망신스럽습니다 정말.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지고 있는지 저는 미군과 미 국방부에서 이것을 해명한다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격을 정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얼마나 그 국방부에서 회의하면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되고 이 부정선거설에 미군이 개입됐다고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아니 야동 보면은 이렇게 까맣게 해서 나오잖아요. FBI 워닝 경고 나오잖아요. 야동 안 보셨어요? 저는 전혀. 거기 나와요. 그랬더니 그게 나오는 게 FBI에서 경고한 거다. 그게 윤석열을 풀어주라고. 알겠습니다. 이건 야동 안 봐봤어요? 그런 거 안 봐요. 야동 보면 됐어요. 네. 네, 손절. 진짜. 자, 김성훈 경호처 입틀막을 하면서 내부 고발이 스스로 침뱉기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단돌이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전사 3명은 CCTV에 잡혔죠. 사복 입고 선거연수원 염탐하고 있는 것도 발각이 됐습니다. 자, 외교부는 이제 와서 외신에다가 계엄 옹호 문자 보낸 부대변인 징계 요구했고요. 이렇게 꼬리자르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의 범죄는 다 박제가 돼 있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의 작전 이제부터 폭로해 드립니다. 윤석열이 현재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 거짓말. 완전 다 거짓말. 생구라. 어쩜 이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까? 저는 쟤는 대국민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 성렬이는 조만간 나는 계엄한 적이 없어 라고 할 것 같은데 나는 계엄령을 내린 적이 없어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그 비슷한 말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유동규가 그러는데
우리 대통령이 무슨 계엄령을 내렸습니까? 계몽령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계몽령이래. 계엄령이 아니라. 근데 지금 성렬이 말하는 것 자체가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건 계엄이 아니다. 그냥 선관위를 조사 차원에서 한 거고 나는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 꺼낸 적도 없고 계엄 해제를 뭐 막을 의도가 전혀 없었다. 진짜. 미친 거 저는 아닙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요. 헌재에 나가서 약간 자신이 했던 과거의 발언을 기억을 못하는 척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약간 헌법재판관들한테 어필하는 거죠. 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나 영구다. 그러니까 나를 조금 나 맹구다. 나 정상인 아니다. 나를 조금 감형해주라. 이런 의미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저기 그 사형 선고 받으면 감형의 조건으로 나는 금치산자다. 이거를 미리 포섭하는 미리 깔아놓는 게 아닐까. 봐봐라, 야, 나 이거 봐봐, 여기 또라이 얘기하는 거 봐, 다 부정하고 나는 몰라 그런 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듯. 진짜 네. 야비하기 짝이 없고요. 비루합니다.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증거를 하나도 못 냈어요. 그러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래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증거를 제기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건 그걸 음모론이라고 하는 거야. 야, 근데 저런 인간을 진짜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준 거 자체가 나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아니, 쟤랑 대화 몇 마디 해보면은 모르겠습니까, 저거를. 알죠. 다 아는데 저런 놈을 초고속 승진을 해서 중앙지검장에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준 거 지금 자체가. 그리고 또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의 동기 아닙니까? 본인이 임명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정선거의 증거가 많대. 근데 선관위가 그럼 제시해라. 헌재도 제시해라. 근데 증거는 없대. 시스템을 입증할 수는 없대. 이게 말이 돼요? 자, 윤석열의 작전. 일단 헌재에 출석하면서 모든 걸 부정하는 거죠. 거짓말, 그렇죠. 위증을 하는 겁니다. 위증을 하면서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는 참 문제가 뭐냐면 위증을 해서 위증에 책임을 진다고 해도 그것이 형법적으로 다뤄지지 않아요.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그러니까 위증을 해도 그걸 가지고 다시 고발을 해가지고 그 위증이라고 해서 위증죄로 처벌을 못 받는 거야? 형법을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해도 헌법재판소 안에서 위증을 그렇죠. 제지하거나 이런 게 예. 굉장히 애매하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형사법으로 다시 고소를 해서 형사법으로 다시 다퉈야 돼요. 오래 걸리네요, 너무.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헌재에서는 탄핵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최대한 위증을 하면서 시간 끌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형사법 재판장에 가가지고 그걸 다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그런 괴물입니까 이게. 그리고 이번에 또 21명인가 22명인가 또 증인 신청 네. 시간 끌기 이제 침대 탄핵 당하려고 아니 분명히 헌재는 헌법에 대해서만 다투는데 이 미친놈이 형법을 다투려고 지금 21명인가의 증인 신청을 한다는 게 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증인 신청을 길게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최대한 헌법재판소에 선고를 늦추려고 하는 예. 법 기술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법꾸라지. 않아요. 법꾸라지가 정말 법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것, 악용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이 말하는 법치주의의 실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을 악용할 때는 평상시에는 맹구 같은데 법을 악용하는 거를 보면 또 굉장히 또 똑똑한 것 같기도 해. 그런 것만 공부한 거죠. 자, 법원 잘못에 인정할 기회를 주겠다라 그러면서 법원을 꾸지람하고 헌재를 공격했었잖아요. 네. 이제는 헌재 앞에 가가지고 완전히 지금 야, 난 그렇게 공손한 윤석열을 처음 봤어요. 헌법 재판관들 앞에서 완전히 제가 그런 리가 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 보고령을 제가 작성도 하지 않았고요. 보고령을 알지도 못하고 작동된 적도 없습니다. 이따위 개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너무 슬픈 게 대한민국의 대통령까지 한 작자가 이제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을 겁박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근데 저는 제일 여기서 걱정되는 네. 게 성렬이 말대로 성렬이가 내뱉는 말대로 나중에 그 김용현이나 이런 애들이 거기에 맞춰서 싹 다 말을 바꿔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서로 보거든요. 접촉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보세요. 나만 성렬이가 내가 빠져야 니들도 산다. 정권이 자기네 국짐으로 가야 그렇죠. 니들도 다 사면받고 할 거 아니냐. 나를 도와라. 이걸로 지금 얘네들 다 회유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라는 그게 겁니다. 조폭 논리입니다. 예. 자 지금 김용현 같은 경우도 포고령 쓸 때 대통령이 법전 찾아가면서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일이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놓고서도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고령을 김용현이 작성한 것이고 실행 계획이 없었대요. 포고령을 내려놓고선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기는 모른대. 자기는 기재부 장관을 준 적이 없대요. 그것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을 텐데 국방부 장관이 그때 구속 상태라서 확인할 수가 없었대요. 아 그걸 듣는 순간 진짜 내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갖다가 TV로 던질 뻔했어. 그리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그랬죠? 한동훈 사살 지시가 사실이 아니래요. 국회의원 체포 지시한 적 없고 개헌 당시에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고 비상입법기구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뿐이래요. 무슨 개소리를 합니까 저게. 이게 자기한테 불리한 거를 이야기할 때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자동으로 들어오느냐. 선관위 싹 다 지워버리고 싹 다 지워버리고. 저 선관위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개헌합니까? 그래서 HID 보내나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확인할 때는 항상 HID를 불러주는 걸로. 아니 HID 그래서 서비스. HID 같은 진짜 대한민국의 정말 요원 중에 제일 엘리트 요원이래요. 예. 그런 자들을 갖다가 윤석열의 내란에 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매우 화가 납니다. 자, 김용민 의원이 그래서 그냥 바로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윤석열 포고령 집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러는데 김용현이 계엄 해제 이후에 바로 포고령 위반이라면서 고발을 했잖아요. 주변을. 국회의원도 고발했어요 다. 네, 효력을 잃은 포고령으로도 실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유지됐다면 그 포고령이 작동 안 했겠어요? 보세요. 한동훈하고 이재명을 고발했다니까? 근데 얘네가 좀 다행인 점은 얘네는 딱 그거잖아요.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이 없는 애들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들이 더 이상 주워 담을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상태까지 다 그냥 질러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무조건 탄핵 인용은 네. 100%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스스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최상목이 가장 중요한 내란의 진행범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이 계엄 음모의 실체를 폭로한 그 두 방송을 소개를 할게요. 네. 우선 하나는 뉴탐사입니다. 이 뉴탐사에서는 뭘 추적을 했냐면 계엄 음모의 그 중심에 비상입법기구가 있었고 이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가지고 자 보세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을 편성하라. 이 입법기구를 통해 가지고 통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입법부를 대신하게끔 하는 거죠. 국회를 해산시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비상입법기구를 어떤 사람들이 장악할 것인가? 전광훈이 이 입법기구의 의장을 노렸던 거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뉴탐사가 어제 입증을 해냈어요. 정광훈이 저지랄하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 솔직히 정광훈이요. 계엄을 실시하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은 잡혀간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김민석 의원이 반드시 전반세에 대해서 체포가 된다.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건 김민석 의원의 말이 왜 신빙성이 있냐면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없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하는 얘기들은 다 진짜 현실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저는 이번에 전반스가 빤스 벗고 구치소로 들어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해설이 필요한데
국가비상입법기구에서 그러면 국회의원 역할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누가 뽑을 거예요. 뽑느냐?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추천을 갖다 받는 걸 형식적으로 하겠죠. 추천은 누가 하느냐? 계엄사령부에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엄사령부에서 추천을 할 때 어떤 사람 추천하겠냐고요? 현역 국회의원들도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회가 해산된 다음이니까 국내외 두루두루 원로들을 추천한다고 명분을 세울 겁니다. 그러면 거기 원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황교안. 박근혜도 원로 아닌가? 원로. 황교안, 정광훈, 뭐 조원진 뭐 도 원로이긴 한데 김진홍 목사, 민경욱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겠죠. 민경욱은 원로는 아니고요. 취급을 안 네. 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원로 김종인. 근데 김종인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어차피 계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영구집권으로 가려면 김종인 같은 얼굴 바람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 모아놓는가. 거기 이낙연. 이낙연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야 야당도 집어넣었다고 명분을 세울 거 아닙니까? 지금 난리치는 애들이 난 심상정도 들어갈 거라고 뭐 봐. 석동현 뭐 이런 애들도 들어갈 수도 있겠네. 당연하죠. 윤박근 이런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김학의도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을 집어넣어서 의회를 꾸리는 거예요. 아 문재인을 넣어야지. 자, 그래가지고 의장을 전광훈이가 하게 되면 이걸 딜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법을 지네들 멋대로 만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막 교회 지원법 이런 거 만들 겁니다. 교회는 세금을 원래도 안 내잖아요. 내지 않고 네. 교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할 때 국가가 일정 정도 금액을 갖다가 0%로 대출해 준다. 뭐 이런 것도 막 낼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국가 비상입법기구가 계엄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이 얘기만 나오면 석동현이니 이런 애들이 막 발작을 해요. 발작 버튼 눌린 듯이. 이거 질문을 하면. 최상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산 얘기만 하면 발작 버튼 눌린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러니까 정광훈이 왜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 왜 그렇게 대통령 수호를 하려고 했느냐? 자기가 국회의장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꿈에 그리던. 자, 그리고 요거는 한번 직접 보시자고요. 네. 스픽스에서 이상호 기자가 얘기했던 거. 검찰이 지금 윤석열을 풀어줄 계획을 세워놨다. 요거 한번 직접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민주당이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네. 공수처의 수사 기한이 알기로 1월 28일까지인 아까 것 말씀하셨던 같아요. 북한문란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올 거고 진술과 정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늘 문제 제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것인지 검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정황 증거를 먼저 제시를 할게요. 당장 우리가 보듯이 최상목에 대해서는 당장 지금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어요. 근데 최상목은 물론이고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하겠다라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다시 말하면 이 내란에 있어서 대단히 가장 중요한 게 국무위원들에 대한 의율인데 국무위원들 다 빼주겠다는 거예요. 김용현 하나 건드려서 김용현한테 다 모든 거 덮어씌우고 윤석열까지 빼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계획 같은데, 일단 1차 계획은 그래서 조기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릴 태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냐면 경호처에 대해서 그 핵심 3인방에 대해서 사실상 지네 마음대로 사면해버렸잖아요. 그건 동시에 가장 그 국무위원들과 군부 그리고 김건희까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안가 회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는 증거인멸팀을 경호처를 통해서 경호처와 검찰이 한 팀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확실한 검찰의 이상징후잖아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해태하면서 뭔가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윤석열을 석방하기 위한 플랜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건 저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현재 검사가 오늘 페북에 조금 전에 올린 내용인데 지금 언론에 보도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진해원 현직 검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분이 법리 해석에 대단히 정통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냐면 검찰청 소속 검사 같은 경우에 아무런 이유 없어도 피의자를 그냥 석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석방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호처 김성훈에 대해서 왜 기각했어? 라고 물어도 법무부 장관이 누가 어떤 검사가 왜 기각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실무정이 합다는 것. 근데 어떤 것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검사가 석방시켜 버리면. 근데 우리가 저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왜? 여태까지 검사들은 저렇게까지 이상한 짓을 안 했습니까?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검찰청법이랑 검찰 사무사건 규칙 다 뒤져봤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보면 저기 이제 법무부 장관 영어로 지금 하게 돼 있는데 87조에 따르면 피의자 석방을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본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무죄 추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수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검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석방하는 건 가능해요. 이유가 있어야 구속하는 것이 필요하시지. 그래서 87조에 검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석방할 수 있고 그리고 141조에 보면은 석방 지휘서를 검사가 작성해가지고 이감 지휘서와 함께 이성 지휘서를 해당 기관 그냥 저 구치소로 보내면 바로 이 절차 없이 석방해야 되고 석방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가 검찰이 마음대로 석방할 수 있다는 것을.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공수처에 있어, 신병이. 자, 그러면 공수처는 지금 28일까지 더 데리고 있을 수 있는데 이틀을 시간 벌었으니까 그 전에 상설특검이 통과돼 버리면 상설특검이 가져갈 수 있잖아요. 신병을. 네. 그러면 현 검찰이 손을 못 써. 그래서 오늘 최상목이가 뭐랬냐. 자기 불에 넘치게 지금 AI 관련 법안이랑 그 방송법 개정안이랑 거부권 행사했어요. 그런데 선택적으로 내란 특검에 대해서만 상정을 보류했어요. 언제까지? 31일까지. 여기까지요. 31일은 검찰로 넘어간. 이게 핵심이에요. 최상목은 지금 확실히 검찰 독재 정권하고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일단 거부권으로 시선을 끌면서 특검법을 31일까지 밀어놓고 그래놓고 그 이전에 빨리 검찰한테 공수처로부터 사건이 넘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공소 유지를 못해요. 이 내란 범죄에 대해서 기소를 갖다가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공소 유지를 누가 해야 되냐? 검찰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검찰이 공소 유지를 갖다가 하게 되는 그런 순간에 풀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죠. 이게 원래는 특검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죠. 특검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검찰로 가면 지금 대한민국은 성렬이 탄핵된 거 외에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검찰도 그대로고요. 사법부도 그대로고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까지 검찰에 대해서 다 봐 오셨잖아요. 김건희 불기소, 조작 수사, 조작 기소 계속 하고 있던 애들이고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뀐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가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계속 특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최상목이가 그 또 특검을 또 방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진작에 사실 최상목이를 국무위원 사실 전원 탄핵을 다섯 명을 다 갔어야죠. 날렸어야 네. 되는데 그게 너무나 지금 뼈아픈 지금 실책이라고 봅니다 저는. 네.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검찰의 선의에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선의가 없는 집단이에요 검찰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가 계속 지금 지금 오늘도 지금 구치소에 가가지고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구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인을 해서 구속영장을 갖다 다시 연장을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사를 제대로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연장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사를 한 번이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과 간다고 튄 거예요. 이런 버꾸라지가 어디 있고 이걸 누가 허락을 해준 겁니까?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어요. 네. 제보가 들어왔는데. 자. 어떤 지금 김건희는 윤석열이 체포됐을 때 스크린 골프 치러 갔대잖아요. 예? 이튿날? 최은순이 최은순이. 최은순 예. 장모님이죠. 장모가 김건희 씨의 건이는 계산책 어머니라고 시켰고 불리죠. 계산책 시켰고. 건이는 네. 계산책 시켰고 체포 은순이는 저기 스크린 골프 치고 다니고. 예. 그런데 오늘은요, 얼마나 참 신라 호텔에 밥 먹으러 온 것 같다. 제보가 들어왔어. 팔선에. 뭐 개를 끌고 가진 않았잖아. 아, 일단 경호를 받으면서 갔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도 다행인 게 어디 기어나가진 않았다는 거. 한국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시 돌아올 거라고 확신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상황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검찰에게 공이 넘어가서 그렇죠. 검찰이 검찰을 이걸 믿는 거죠. 판단하게 되면 과연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정치권이 후에 이를 가지고 또다시 검찰과의 딜이 들어간다면 결국 검찰 개혁이 또 한 번 실패하고 윤석열 같은 인물은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희는 아직도 검찰을 지금도 좌지우지하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사실 김건희가 다치면요, 김건희가 쓰러지고 명태군이 다 까지고 하면 검찰 국짐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는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 자기네는 이제 최후의 보루를 검찰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안 들어오시나 그랬더니 이진숙 탄핵 심판 선고가 있네요, 오늘. 아, 맞습니다. 2인 체제 위법성 판단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선고문을 읽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예상하시나요? 저는 탄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파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어요. 예. 당연히 파면된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파면이 안 되면 이제 또 방통위 갖고 지랄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파면을 시키고 정상화를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헌재가 정말 자기 역할을 갖다가 좀 다 해주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근데 지금 뭐 헌재에서 탄핵된 사람이 있나? 검사들도 그렇고 아무도 없어요. 탄핵된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왜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왜냐하면 탄핵된 사람이 없어요. 탄핵시킨 사람이. 이제 최초의 헌재에서 최근 들어 탄핵이 되는 사람은 성렬이밖에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자, 걱정입니다. 지켜보시기 네.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로섬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7시 반에 제로섬 공동체 상영 있습니다.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좌석이 한 50석 정도 남아 있습니다. 메가박스 상암 월드컵 경기장관,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가장 좋은 위치에 메가박스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메가박스의 1관입니다. 1관. 그래서 동선도 3, 4, 5관 저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1, 2관은 이쪽에 따로 있거든요. 오붓하게 우리들끼리 이 동선부터 달라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와서 딱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1관에서 저희 한번 만나보시자고요. 이게 1시간 반짜리인가요? 1시간? 예. 1시간. 이게 90분 딱. 90분. 1시간 반밖에 안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시간 정도 저희가 이제 GB를 가집니다. GB는 윤솔지 감독님, 그리고 이지은 마포갑 위원장님, 그리고 유족 대표로 김영호 씨, 그러니까 유민 아빠라고 우리가 불렀던 네. 40일 넘게 단식했던 이분, 이렇게 세 분을 모실 거고요. 사회를 저하고 이 박예슬 아나운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실제로 보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끝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어서 아, 저도 갑니다. 시작까지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그 다시 한 번만 그 띄워주세요. 사진으로 그걸 찍으셔가지고 사진으로 찍으시면은 이제 그 뭐요 그 QR 코드이기 때문에 바로 구글 폼이 뜹니다. 근데 구글 폼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여기다 한번 알려놓을게요. 공지사항으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폼에 여기 양식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양식 작성하시고 그 입금 계좌에다가 입금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자리에 와서 현금으로 지불을 하셔도 됩니다. 15,000원. GB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야 시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고 해보던가 아니면 내일로 미뤄야 되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심야 시사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따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